인감 도장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몇 년 전 제가 개명을 하면서 인감 도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도장 가게 주인 말씀이 인감 도장에 한자를 새길 때 어떤 도장은 한자의 끝을 쭉 뻗은간 필체로 새기는가 하며 어떤 도장은 끝을 동그랗게 하는 도장집이 있는데 전자의 방식은 돈이 빠져나가므로 좋지 않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감 도장 끝에 도장 잡는 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감 도장이 제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감 도장은 자기를 대표하는 도장이기 때문에 자기 팔자 오행에 맞추어서 도장을 파는 것도 좋고, 예를 들면 재질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 금이 필요한 사람은 그 옥도장 같은 거, 돌도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쓰면 좋고, 또 목이 필요한 분은 대추나무 도장, 벽조목,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 속지 마세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고 말하는 건 대체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말이니까 그 말에 또 속지 말고 그냥 대추나무 도장이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근데 이제 거기다가 트릭을 써가지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다 하면서 파는 분들이 있는데, 비싸게 파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그냥 비싸게 주고 사도 돼요. 기분 좋게. 그러나 진짜 벽조목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 말에 속아가지고 막 그냥 몇 배의 가격을 주면서 하려고 하지는 마라. 그러나 도장은 벽조목이든 아니든 대추나무 도장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깨지지도 않고 좋다. 그리고 오래 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목이 필요한 분은 그 대추나무 도장을 쓰면 좋다. 그리고 대추나무가 아니라도 일반 도장 재질로 좋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로 목도장을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추나무가 아주 견고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대추나무 도장을 쓰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하도장은 사주에 금기운이 없애면서, 보세요. 금기운이 없애면서 그게 상하가 흰색이잖아요. 금기운이 부족하면서 또 수기운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기운도 부족한데 수기운이 필요할 때는 상하 도장을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소불 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금기운이 필요하면서도 수기운이 필요한 분들은 물소불 도장이나 상하 도장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화가 필요한 분들이 있죠. 화가 필요하면 불로 어떻게 도장을 만들어요? 그죠? 또 화가 필요한 분들은 이 옥도장인데 붉은 옥도장이 있어요. 그럼 붉은색 나는 옥도장을 쓰는 것도 좋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그 토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 오행이. 토가 필요한 분은 그 호박처럼 생긴 색깔 알죠? 그 우리가 옥인데 호박처럼 생긴 옥. 그리고 호박이라고 표현도 하지요, 그걸. 호박이라고도 표현도 하잖아. 먹는 호박이 아니고. 그래서 그 호박, 황토색 나는, 노란색 나는 그 호박을 이용해서 만든 도장도 좋다. 호박 옥도장. 토가 필요한 분은 이런 것도 좋다. 그리고 이제 수가 필요한 분은 옥도장을 쓰더라도 검은 옥도장을 쓰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검은 옥도장을 쓰게 되면 금생수 하는 작용을 합니다. 옥은 금의 기운이 있고 검은색은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금생수 작용을 하므로 검은 옥도장을 쓰면 좋다. 이렇게 사주 오행에 필요한 색깔로서 목도장, 돌도장, 옥도장, 또 상하도장, 물소불도장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상하도장은 관리를 잘못하면 깨집니다.
떨어뜨리거나 하면 잘 깨지기 때문에 상하 도장보다는 물소불 도장이 좋습니다. 물소불 도장은 웬만큼 떨어뜨려도 깨지지도 않고 견고하고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금이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소불 도장이 금수가 필요한 분들은 쓰면 대단히 좋다. 그리고 이제 그 도장을 팔 때 채를 지금 물어봤는데 날카로운 채로 도장을 절대 파는 게 아닙니다. 날카로운 채로 도장을 파게 되면 재물복에도 득되지 않고 성격에도 득되지 않고 운세에도 득되지 않습니다. 도장은 누구를 막론하고 궁서체식으로 둥글둥글한 채로 도장을 파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궁수채 아시죠? 궁서채. 그리고 이 도장 파는 채가 둥글둥글한 채 있지 않습니까? 또 예서채, 전서채. 그래, 궁서채, 예서채, 전서채. 좀 부드러우면서 둥글둥글한 채로 도장을 파는 게 좋고, 정자채로 쓰고 싶다면 해서채로 쓰되, 해서차라는 건 정자채를 말하는 겁니다. 정자채로 도장을 파되 각지지 않게 파는 게 좋다 이 뜻입니다. 각진단 말은 날카로운 느낌이 들지 않게 해라. 도장이 글씨가 뾰족한 느낌, 이런 각진 느낌이 없게 하면 됩니다. 정자채로 파더라도. 그러면 이런 도장은 다 좋다. 그리고 이제 도장의 머리 부분을 표시하는 게 나쁘다고 했는데 그건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의 머리 부분을 이렇게 알게끔 표시해 놓는 게 있어요.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게 있는데 그건 표시를 심하게 크게 해놓으면 득되지 않아요. 그러나 살짝 표가 날까 말까 할 정도로 살짝 해놓는 건 괜찮다. 근데 왜 크게 해놓는 건 별로 좋지 않느냐? 도장이 깔끔한 게 좋은 건데 그걸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 혹 붙여놓은 것 같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크게 그 도장 머리 부분을 크게 뭘로 붙여서 크게 표를 해놓으면 도장에다가 혹 붙여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머리 부분에 그 위를 알리는 머리 부분을 살짝 표를 해놓는 건 나쁜 게 아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표가 너무 두드러지거나 너무 크면 득되지 않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표가 없는 건 그럼 어떠냐? 표가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장의 윗부분을 굳이 표를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살짝 윗부분이라는 걸 표를 했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주거나 나쁠 건 없다는 뜻입니다. 단 크게 표시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인감 도장은 여러분을 대표하는 도장이기 때문에 잘 보관도 하고 잘 쓰는데 쓰다가 깨지거나 망가졌을 때는 바로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꾸게 되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분도 있고 그냥 대충 버리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인감 도장은 자기를 상징하는 도장이기 때문에 버릴 때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계룡산 도원대학당 도량에 와서 소각장에서 이렇게 소각하는 데다가 태워서 소멸을 시키든지 아니면 도장을 가지고 와요. 도원대학당에 오셔서 저 산 있잖아요. 여기 산이 많이 있으니까 산에 아무도 모르게 가서 조금 파고 그걸 살짝 묻는 겁니다. 땅에다. 여기 산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묻어도 돼요. 자기만 알게 묻어도 돼. 그러면 살짝 그 호미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가서 조금 파고 살짝 묻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좋고, 여러분이 이렇게 도원대학당에 올 처지가 못 되면 아파트 조경한 단지 아시죠? 그럼 아파트 보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조경을 해놨지 않습니까? 소나무도 심고
뭐 단풍나무도 심고 조경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조경한 데 흙을 조금 파고 그 아파트 단지 조경한 곳에 묻어도 된다. 그건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며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자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 흙에다 묻어서 자연으로 돌려도 괜찮다. 이렇게 묻고 또 하나 어떤 분은 아깝다고 보세요. 이 도장을 갈아서 거기다 다시 파서 쓰는 분이 있는데 득되지 않다. 이게 한번 글씨가 망가졌든 깨졌든 하면 이건 이 생명이 끝난 거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리고 새로 파서 쓰는 게 맞다. 이걸 조금만 갈면 다시 팔 수 있다는 이유로 갈아서 다시 파서 쓰는 짓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미 깨져서 못 쓰게 됐다면 절대적으로 이 생명은 끝난 거기 때문에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건 인감도장의 한쪽에 조금이라도 금이 갔다.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글씨가 정상으로 보여도 금이 가거나 흠집이 났으면 바꿔야 됩니다. 그걸 집착하지 마라.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인감 도장보다는 휴대폰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은 늘 쓰고 늘 보고 늘 소통하고 사진도 찍고 교감도 하고 소통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교감하는 에너지예요. 교감하는 물건이다. 교감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인감도장보다는 휴대폰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휴대폰 관리를 잘하라는 뜻입니다. 늘 제가 법문을 많이 해드렸어요. 휴대폰에 자기 자식이든 손자든 애기들 사진 함부로 깔아놓지 말고 바탕에다 깔아놓지 말고 그리고 이 휴대폰 흠집이 나거나 금이 가거나 또는 그 휴대폰에 그 표피 있죠. 안전보호대 붙여놓은 게 필름 이 붙여놓은 게 망가질 때가 있어요. 지저분하게. 그러면 그걸 계속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 10,000원이면 되니까 딱 떼버리고 새로운 걸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액정이 깨졌을 때는 미련 떨지 말고 바꿔야 된다. 그거 한 10만 원이나 15만 원 드는데 그 돈 아끼지 말고 꼭 바꿔야 된다. 액정 깨진 걸 1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미련한 사람도 있는데 그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대 득되지 않다. 탁한 기운을 계속 끌어오는 작용을 합니다. 절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 메인에다가 바탕에다가 이 사진을 깔지 않습니까? 사진을 까는데 가급적이면 자연 풍광 아주 시원하고 맑고 좋은 자연 풍광을 깔아놓는 게 좋다. 굳이 거기다 막 사람이나 인물을 깔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냐? 여러분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바탕에다 깔아놓고 손가락으로 자꾸 이렇게 찌르면 득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회원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스승님이 좋아서 제 휴대폰에 스승님 사진을 깔아놓고 싶은데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제 사진을 다운받아서 휴대폰 바탕에다 깔겠답니다. 아니 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진짜 위한다면 깔지 마라. 나를 별로 안 좋아하면 깔아도 된다. 그러나 나를 진짜 좋아하고 진짜 위하는 마음이라면 깔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도 까는 게 절대 득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굳이 깔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제가 힌트를 드리면 연예인이 됐든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모 연예인을 바탕에 좋아서 깔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익적으로 이미 자기를 그러니까 공익적으로 상품화적으로 자기 얼굴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상품화적으로 이미 자기 얼굴을 팔아먹은 사람이다. 대중이 쓰게끔. 그래서 이미 연예인들은 큰 에너지로서 상품화적으로
자기 얼굴을 팔아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예인을 깔았을 때 득될 건 없지만, 그 연예인한테 득될 건 없지만 이건 대중화로 상품으로 팔아먹은 얼굴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연예인한테 득될 건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이 휴대폰을 그 메인에 깔아놓으면 콕콕콕 이 그 아이콘을 들어가기 위해서 콕콕콕 찌르게 되고 또 이렇게 문지르게 되고 스크린 내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결코 득되는 기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예인도 그 연예인을 생각한다면 안 까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그 아끼는 연예인이다,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깔지 않는 게 좋다. 조금 좋아하면 깔아도 되고 많이 좋아하면 깔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 연예인한테는 득되는 게 아니다. 제가 이제 이걸 지금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 인감도장에 비하면 휴대폰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많이 쓰고 훨씬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 관리를 잘하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이 사진 많이 찍는데 반쪽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갤러리에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게 대흉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얼굴을 이렇게 반만 찍어서 그 사진을 반을 그 카톡 메인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절대 그건 대흉한 겁니다. 그리고 카톡 메인 그 있잖아요. 카톡에 들어가면 메인 사진에는 가족 사진을 올리든 자기 사진을 올리든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휴대폰 처음에 처음에 메인 화면 있잖아. 처음에 메인 화면에 올리지 말라는 것이지, 카톡 들어가서 카톡 메인 사진 있잖아. 카톡 메인 사진은 가족으로 올려도 되고 본인을 올려도 괜찮고 관계없다. 그럼 왜 괜찮을까요? 여러분, 카톡 메인 사진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사진이 딱 보고서 우리가 이 메인 사진이 카톡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홍길동이야? 근데 홍길동이 딱 보여. 그럼 내가 한 번은 클릭해 볼 수 있잖아요. 클릭해보고 사진이 몇 장 있으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한 번 내가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는 것이지 계속 맨날 찌르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카톡을 여러분이 제 카톡 들어와서 예를 들면 사진을 마음에 들어서 봤어요. 그럼 한 번 클릭해서 들어가서 볼 뿐이지 이걸 계속 연달아 찍을 일이 없다. 손가락질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보고 그냥 호기심 풀면 그걸로 끝나는 것 뿐이지. 근데 휴대폰 메인에 깔아놓으면 하루에 300번이면 300번을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고, 카톡의 메인 사진은 관계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톡에 자기 메인 사진을 올리든 가족을 올리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카톡에라도 반쪽짜리 사진이라든가, 봐봐요. 그 그림자 사진 있잖아. 내 그림자 사진. 이런 건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자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내 모습인데 그림자로 찍은 사진. 그런 걸 올리는 게 아니며, 절대 어두운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며, 반쪽짜리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다. 카톡에 자기 사진을 올리려면 밝은 사진을 올리고, 가족 사진도 밝은 사진을 올리고, 자랑하고 싶은 사진을 올려라. 그리고 꽃을 올리든 뭘 올리든 다 관계없어요. 그리고 내가 추억에 젖어 있는 과거 사진들을 올려놔도 관계없다. 내가 보여주고 싶으면 올려놔도 돼요. 그런데 메인에는 절대 올리지 말라.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휴대폰을 바르게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네.